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렸던 말씀이 뭔가요? 정말 비트코인은 다시 100K에 갈 수 있다. 상승하는 건 어렵지 않다. 충분히 상방이 열려 있다는 얘기를 정말 지속적으로 많이 드렸습니다. 드디어 그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이 직전 상승 파동만큼 딱 1대1 비율로 올라와 주면서 충분히 우리가 수익 확정을 할 만한 아주 큰 수익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70K 언저리에 떨어졌을 때 다들 뭐라고 하셨나요? 올라갈 수 없다. 비트코인 끝났다. 딱 봐도 지금 쌍봉 찍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여기서 어떻게 반등을 하냐.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주어야 된다. 비트코인 아직 반감기적으로 상승 여력 남아있고 기간적으로 불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제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거점 대비 무려 38%에 가까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면서 5%, 10% 먹기도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저는 이 38%가 오르는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렸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 그리고 비트코인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냐, 더 올라갈 수 있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건 글로벌 M2죠. 시장에 돈이 있냐 없느냐, 그리고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비트코인은 그 돈을 따라가고 시장에 돈이 없어지면 비트코인은 그 돈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M2 얘기를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을 따라간다는 게 말이 되냐? 저번에 따라갔다고 이번에도 따라가는 게 말이 되냐? 이거 보고 매매하면은 그럼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잃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데이터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돈을 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M2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는 130K 이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드리자면, 자, M2가 고점을 쭉 찍어주고 나서 비트코인이 수행해서 따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M2가 굉장히 높게 폭등을 했고, 이 M2의 위치는 거의 130K, 원화로는 거의 2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2억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이번에도 그 흐름을 따라가 준다면 우리가 충분히 돈을 추가적으로 벌어낼 수 있는 매크로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비트코인이 정말 강한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이 상단에 터블런트 플로우, 즉 버블 구간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터블런트 플로우는 비트코인이 상승장이 정말 강하게 찾아왔을 때 거품이 끼는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차트에 보이는 이 파란색 선이 비트코인의 평균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떨어지는 코어 파워 로우 구간이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평가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터블런트 구간입니다. 즉 비트코인의 평균 가격은 이 파란색 선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반감기 기준으로 공급량이 적어지고 수요가 많아지는 시기가 왔을 때는 이 버블 구간까지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꽤나 올랐고 거의 100K 이상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 고평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온 데이터입니다. 비트코인의 정말 버블이 끼는 가격대는 약 200K, 원화로 거의 3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그 과거가 반복된다고 단언할 수 있냐,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이 지표는 과거 코로나 때, 그리고 비트코인 쌍봉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 저점이 나왔을 때 모두 맞춘 데이터입니다. 이 M2를 보고도 M2가 오른다고 가격이 또 오르는 게 말이 되냐, 이번에는 다를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셨죠. 자, 그럼 이 데이터를 보고도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번에도 과연 터블런트 플로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냐, 거품이 또 낄 수가 있는 거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사실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역사 시간이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던 대학을 가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선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선조들이 역사를 알아야 나라가 패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반복이 되기 때문이죠.
역사책을 배워서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트코인의 역사도 우리가 배워갈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커블런트 플로우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역사가 이미 10년치 이상 쌓여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역사를 외면은 하고 비트코인 하락장에만 집중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 역사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건지, 물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반복이 되었던 수많은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이번에는 다를 거다, 이번에는 다르게 전개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오류가 있지 않나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 이 주식시장이나 코인 시장은 사람의 심리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역사책에 기록된 수많은 위인들, 영웅들, 이 사람의 얘기들도 결국 사람의 심리대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합쳐져서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우리한테 좋은 교훈을 남겨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데이터도 역사가 충분히 존재를 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구간들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알트코인을 지금 매수해도 될까? 알트코인이 지금 바닥에서 20%, 30%씩 올랐던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아, 이거 사면은 물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차트 한 4가지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트코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다들 돈 벌었는데 나만 돈 못 벌었다. 뭐 이렇게 속상해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관망 중이다, 아직은 알트코인을 사야 될 때가 아니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건지, 저는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바닥권에서 오른 지금의 이 상승 파동이 과거 초기 때 20%, 30%의 상승 파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비트코인, 알트코인 어디서 매수합니까?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합니다. 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리고 떨어진 이 저점, 공포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지 못해요.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못하고 왠지 더 오를 것 같은 구간, 환희와 기쁨이 넘쳐나는 구간, 다 돈 버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상승 초입이 나왔던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않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저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언제 할 건가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이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고점 근처 왔을 때 진짜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물론 20, 30%, 뭐 40% 수익 봅니다. 그 다음 매도를 못해요. 왜냐면 코인으로는 10배 기본적으로 번다고 했는데 내가 이거 먹고 빼야 돼? 라고 생각했다가 고점에서 물려버리고 상패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이 상승의 초입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지금이 고점처럼 보이는지, 이렇게만 판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이 상승의 초입 같나요? 아니면 이런 고점 같나요? 제가 볼 땐 아무리 봐도 상승의 초입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에 더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라울 팔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울 팔 또 엄청난 사람이죠. 골드만삭스에서 매크로 전략 팀장이었고, 헤지펀드도 운영하고 있고, 개인 리서치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고, 금융미디어 플랫폼도 창업을 해서 정말 이쪽 세계에서는 꽤나 유망하고 이름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라울 팔이 그리고 비트코인의 중장기 전망을 굉장히 잘 맞추는 걸로 유명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정점을 찍었다, 도미넌스 고점 나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을 찍은 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알트 시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도미넌스는 무엇이죠?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금액의 퍼센트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64.38이라고 나와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의 64%가 비트코인에만 쏠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알트코인에는 현재 돈이 쏠려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알트 시즌이 정말 10배, 100배 오르는 그 시기는 언제 찾아오냐면 이 돈이 알트로 쏠릴 때, 즉 도미넌스가 붕괴할 때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도미넌스가 굉장히 높은 고점에 위치하고 있고 거의 작년 불장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도미넌스가 무너지는 순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수많은 알트들이 폭등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곧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찾아올 수 있다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 저 또한 도미넌스는 라울팔과 동일하게 곧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에 레버리지 트레이더들이 전멸을 했어요. 자, 레버리지 트레이더들은 높은 레버리지를 써서 위험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죠. 보통 이들이 언제 숏을 치냐면 비트코인이 초급등을 했을 때 숏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을 때는 롱에 들어가고 이렇게 상당히 좀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이 레버리지 트레이더들이 숏에 많이 들어갔을 때를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으로 찍어 보고요. 자, 이러한 구간은 보통 초급등 이전에 벌어졌었는데 지금도 레버리지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엄청나게 숏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급등이 나왔으니 기술적 분석 관점으로는 곧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떨어지는 폭이 크지가 않아요. 잘 보시면은 살짝 조정 나오고 살짝 조정, 살짝 조정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만 주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숏을 절대 길게 볼 필요는 없는 자리입니다. 저도 조정이 오더라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상승장의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롱 쪽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롱은 말 그대로 뭐죠? 길다잖아요. 길다. 자, 숏은 뭐죠? 짧다죠. 실제로 하락은 짧고 상승은 깁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그랬고 코인 시장이 그랬어요. 코인 시장의 사이클이 4년이라고 치면은 상승이 3년, 하락이 1년입니다. 그래서 숏은 짧게 봐야 되는 거고 롱은 길게 보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시장 정리를 쭉 해서 전달을 드렸는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 저는 충분히 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장에 겁먹지 말고 올랐다고 매수하지 않고 관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야 드디어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시장에 접근해 주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장담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달드릴 내용이 많아서 영상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의 앞으로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흘러갈지 등등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